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라이스의 프리킥 2방으로 1차전 3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경기 어떤 선수들이 활약했는지, 준결승에 진출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에버튼전 로테이션을 돌리고 최상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센터백에 화이트가 나오냐 키비오르가 나오냐가 문제였는데 우선 키비오르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화이트의 몸 상태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도 하고 키비오르 선발을 대비해서 에버튼전 스켈리를 휴식시키지 않고 호흡을 맞췄습니다. 레알은 전 경기와 반 정도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쿠르투아가 부상에서 복귀해 선발로 나섰고 풀백으로는 발베르데와 알라바가 출전했습니다. 추아메니는 카드 징계, 세바요스는 부상에서 아직 복귀하지 못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인공입니다. 웨데고르가 직접 프리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라이스가 이미 저번에도 한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번 두 프리킥을 합쳐 기대 득점이 0.08이었지만 두 골이나 만들어버려서 오른발 전담 키커는 라이스로 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리킥부터 보면 처음에는 감겨서 옆 그물에 맞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래도 벽은 안 맞았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라이스가 갑자기 세리머니를 하러 가서 놀랐습니다. 다시 보니까 벽을 완전히 비껴 가버려서 쿠르투아 입장에서는 벽 옆에서 나오는 슈팅이라 맞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프리킥은 보고 머리를 감싸주다가 의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건 야신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습니다. 슈팅 강도, 궤적, 정확성까지 완벽한 프리킥이었습니다. 쿠르투아의 팔이 이렇게 짧아 보인 적이 있나 싶습니다. 라이스의 프로 통산 프리킥 첫 골, 근데 두 번째까지, 거기다가 챔스 토너먼트 최초 프리킥 멀티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지만 쿠르투아의 위치를 보고 그냥 슛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뭘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감이 빵빵한 상태로 찬 건 확실합니다. 니콜라 페페 이후 처음으로 프리킥이 기대되는 선수가 될 듯합니다. 마갈량이스는 경기가 끝나고 인스타 스토리도 올렸습니다. Hey you! Oh my god! Oh my god! Give me your right foo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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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No, come here, attack!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Oh, unbelievable, brother! 라이스의 프리킥 두 번 다 사카가 얻어냈습니다. 알라바를 상대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첫 번째 프리킥을 얻어냈고 두 번째 프리킥은 중앙에서 공을 끌며 단독 돌파를 시도해서 카마빈가를 상대로 얻어냈습니다. 이외에도 두 번의 큰 찬스를 만들어내고 한 번의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사카는 다르긴 다릅니다. 반대편에 있던 마르티넬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 후 최근 폼이 매우 좋았습니다. 돌파는 물론 패스길도 잘 보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마르티넬리가 발베르데를 잘 눌러줬습니다. 바스케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선수라 발베르데를 기용했는데 마르티넬리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 발베르데가 쉽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레알은 점유율을 내주고 비니시우스, 은바페로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리그에서 보웬, 쿠두스 역습을 상대할 때도 무서운데 비니시우스, 은바페는 꽤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 은바페, 벨링엄의 기대 득점을 합친 것보다 메리노의 기대 득점이 더 높았습니다. 팀버와 살리바가 얼마나 잘 틀어 막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팀버는 비니시우스의 역습을 견제하느라 오버래핑도 쉽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략해야 할 포인트가 있었다면 키비오르였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터치 실수가 나오면서 위험한 구역에서 기회를 주는가 하면 빌드업 과정에서 살리바에게 패스를 제대로 주지 못해 은바페에게 큰 기회를 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들 이후로 레알의 압박이 없다시피 해서 키비오르가 못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후반에는 장점인 롱볼도 간간히 나오면서 자신감을 더 얻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 억지로 다 막아냈습니다. 03-04 시즌 이후 챔스 토너먼트에서 레알이 허용한 최다 유효 슈팅 11개, 2009년 리버풀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아스날은 슈팅 12개 중 11개를 유효 슈팅으로 만들면서 미친 효율을 보여주는데 이걸 거의 다 막아냈습니다. 쿠르투아가 선방을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2차 선방 준비 동작이 말도 안 되게 빨랐습니다. 2m 거구가 저렇게 민첩한 건 반칙 수준입니다. 메리노가 라이스 프리킥에 붙여서 저라도 챙겨주겠습니다. 스켈리가 수비들의 시선을 끌고 메리노가 박스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프더블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슈팅 스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원터치로 돌려놓으면 쿠르투아는 역동작에 걸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메리노가 슈팅하는 걸 보면 지금 아스날 선수들 중 슈팅 스킬 탑3에 들 정도 같습니다. 막판에는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실패한 영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톱 땜빵을 뛰더니 오히려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옵타에서 발표한 확률은 96%입니다. 왜 이런 확률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마빈가는 옐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경고 한 장을 받고 2차전 출장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못 나오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시원하게 한 장 더 받으며 조기 퇴근까지 했습니다. 2차전은 카마빈가가 빠지고 추아메니, 세바요스 정도가 복귀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3실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2실점이 최대고 마지막 3실점은 이번 시즌 라이스가 극장골을 넣었던 루턴전입니다. 심지어 저번 시즌에도 3실점은 2경기 한 번이었습니다. 아스날이 불리한 점으로는 부상 의심 선수들이 있습니다. 사카는 경기 중 의료진이랑 같이 빠져나왔습니다. 타박상이라고 컨펌을 하긴 했지만 휴식을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팀버는 근육이 살짝 올라온 것으로 보였지만 휴식을 하면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라이스는 발목 쪽에 살짝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단순 타박상이면 2차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는 에버튼전 라인업에서 봤다시피 이미 포기 선언을 해버려서 브렌트포드 전에서도 또 로테이션을 돌리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전이 원정이지만 체력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선수들 말고도 파티, 라야, 스켈리 다 잘해줬습니다. 웨데고르는 평소보다는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2차전 방심하지 말고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